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설 강의를 간단하게라도 좀 해드리려고요. 집에서 문제를 보면서 한 10분 정도만 멘트만 좀 해드릴게요. 정식 해설 강의는 나중에 다시 찍겠습니다. 빨리 좀 올려드리고 싶었는데 저도 해설 강의 해드리고 싶었는데 참여하지 못하게 된 점 죄송합니다.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죠. 제가 볼 때도 역대급으로 어려운 문제가 틀림없습니다. 한 7급 난이도보다도 높았던 것 같고요. 예전에 행시 문제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여러분들 좀 연맥이려고 낸 문제가 아닌가 싶은 느낌이 들고, 한국사의 난이도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다른 과목은 안 봐서 모르겠어요. 전반적으로 커트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낮아질 게 틀림없어 보이고요. 한국사의 경우에는 80점 정도면은 선방한 편이 아닐까 싶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뭐 제가 수험생들의 결과라든가 다른 분들의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만 한 그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이 선방했으리라 생각하는 그런 문제 수준 정도 라고 봐두시면 좋겠고요. 한국사가 이렇게 어렵게 되면은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이 한편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웬만큼 하신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이 다 틀리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약간은 좀 공정성에서 문제가 있었던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1번 문제 저 가형으로 진행할 겁니다. 1번 문제는 큰 문제 없죠. 통일신라에서는 말단 촌에 촌주가 통치했다라는 거를 가지고 파악하면 될 거고요. 발해에는 수령이라고 하는 게 지방의 통치 세력이라 그랬죠. 토착 세력. 국가에서 파견된 수령은 아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멸제는 조선, 그 다음에 4번은 고려시대니까 패스.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는 서희와 순령의 단판이기 때문에 강동육 찾으면 되겠고요. 3번 광개토대왕의 왜구 격퇴 내용인데요. 광개토왕의 왜구를 격퇴하는 바람에 신라가 내정 간섭을 받았다. 뇌물마리간 이후의 모습이었죠. 정리됐을 겁니다. 그다음 4번이 약간 조금 어려운 척 하는 문제겠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가는 이승만의 정읍 발언, 나는 김구의 3천만 동패기 읍고함. 상당히 여러 번 봤던 사료고요. 이승만은 50총 선거에 참여하고 적극 지지한 인물이었고, 좌합적연에는 불참하고 사실상 반대라 그랬죠. 조건부 찬성이지만 이는 반대였다. 당연히 지지할 리가 없습니다. 김구는 누구였습니까? 신탁 통치에 반대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김구라든가 뭐 조소왕, 김원봉, 이승만 할 것 없이 우익결들은 전부 다 반대 입장이었기 때문에 요거는 뭐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과도입법 의회 의장은 제가 여러 번 강조했을 겁니다. 김규식이었다고요. 그리고 과도입법 과도 민정정부의 장관은 안재홍이었다는 것까지 여러 번 강조했으니까요. 의장과 그 장관은 기억하는 게 좋겠죠. 바로 김규식과 안재홍입니다. 5번이요. 5번은 자료를 보고 8관의 힘을 파악했다면 쉬운 문제입니다. 성종이 폐지하고 30년 뒤에 부활했다 돼 있으니까 더구나 이제 내용에 보시면은 왜 폐지했는가의 그 의미가 8관이라는 걸 충분히 유추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자료에 나오는 최양이 그 최후 최양 그 최양 아닙니다. 주의하시고요. 8관에는 제가 몇 월에 개경에서는 11월에 그리고 서경에서는 10월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요 정월대보름 아닙니다. 개경에서는 11월 15일에 그리고 서경에서는 10월 15일에 먼저 빨리 한다 그랬었잖아요. 요 시기까지도 역시 8관에 자세히 설명드린 바 있을 겁니다. 6번의 정조 만천명을 주인홍 얘기죠. 딱 봐도 알 수 있는 내가 만하천의 주인이다 라는 이야기고요. 서우세 해동농서 정조 때 책이라고, 물론 제가 왕대를 외울 필요까지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만 조선 후기 정조 때 서우수와 그 손주 저 아들인 서유국까지 얘기한 적 있을 겁니다. 초코집 보시면은 그 왕연대 다 나와 있고요. 그걸 알면은 좀 풀기 좋은데 그걸 몰랐더라면 조금 헷갈릴 수는 있겠죠. 정조를 찾았더라도 예성론쟁은 알 수 있겠습니다만 이 충무공의 호 시호를 정한 문제라든가 강감찬 사당 세운 것들을 정조 때인지 언제인지 파악하기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무신들에 대한 어떤 추대 모습인데 숙종 때 있던 일입니다. 6번 문제는 정조임을 파악해서도 해동농서의 연대를 알고 있다면, 왕들 알고 있다면 풀 수 있지만 그게 아니면은 어려울 수 있는 문제다. 6번 상으로 체크. 설점수에는 말씀드렸었죠. 효종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진행된 거였습니다. 7번은 중종 때 이륜행실도 중종 때 김한국이 건의하여 나중에 이제 만들었던 책이 이륜행실도라고 했었죠. 3 빼기 5 빼기 4만 다음에 나머지 2개 사회관계는 중종 때 형성된다. 꼭 외우자 그랬었고요. 따라서 중종 때 있었던 주세붕의 백운동선 찾으면 땡큐. 김시습은 생육신이잖아요. 그렇죠? 생육신이 한 명이기 때문에 15세기 인물이었겠죠. 그 다음에 성종 때 인물이고 3번 성종 때 일이고 4번 집현전은 고려 때 기구인데 세종이 확대 개편했다고 얘기했었고요. 8번 문제가 조금 애매할 수 있죠. 전시총동원용 문제입니다. 자, 요거만 생각해 봅시다. 우리 전시총동원은요 수탈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수탈이 아니라 지원하고 자원하는 거는 그 법령과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징용이 먼저 나오고 혹은 지원병이 먼저 나오고 그 뒤에 징병이라든가 이런 게 나올 수 있다고. 예, 그런 맥락의 문제거든요. 연도가 2달 차입니다. 38년 2월에 몇 번 선지였죠? 이번에 있는 육군 특별지원병령 나온 거고요. 그리고 4월 달에 전시 총동원령이 나와요. 이거 2월 2개월을 알고 풀어라 하고 낸 문제는 절대로 아닐 거예요. 이거는 문제 뉘앙스를 통해서 전시 총동원령은 말 그대로 동원, 수탈을 위한 것인데 지원병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지원하는 거란 말이지. 따라서 약간 성격이 다르다라는 걸 유추하시고 2번을 답으로 찾는 게 맞는 요령인 것 같아요. 문제 푸는 요령으로. 제가 이런 문제 연습 드린 적 있을 겁니다. 법령의 의미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들. 법령은 연도를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행 의도라든가 의미를 파악해서 유추할 수 있겠다라고 제가 여러 번 연습시켜 드렸었는데 올해는 못 시켜드렸지만 그런 유형의 문제였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좀 초췌하죠. 좀 몸이 오늘 좀 안 좋아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시험 문제를 프린터로 받아가지고 사진 찍은 걸 받아가지고 얼른 집에서 해설 작업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몸이 좀 상태가 메롱입니다. 이해하세요? 뽀샵을 좀 해야 되는데. 자, 1번 문제는 생필품에 대한 거니까 우리 물자통제, 배급제 유추할 수 있을 것 같고 3번은 금속 공출, 4번은 노동력 징발을 위한 것이죠. 그죠? 해설지 따로 올려드릴 겁니다. 같이 보세요. 9번은 동학 문제. 이건 아주 쉽습니다. 지금 이용태가 파견된 장면과 그 다음에 농민들의 자치, 전봉준과 김계남이 짝 먹는 그 사이를 묻고 있기 때문에 1차 봉기 이후 전주화약 이후 집강소기임을 유추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번과 2번 선지는 2차 봉기 때고요. 3번은 서울복합상소, 고부밀람보다도 전의 일이죠. 10번의 토지조사령, 요것도 약간 어려울 수 있었을래나? 토지조사업은 1912년부터 18년까지라고 알고 계시죠? 그죠? 10년대인데 조선청년연합회는 20년대 청년대니까 패스. 그리고 이광수의 무정. 제가 문학사 정리하면서 10년대 이광수의 무정 하나 말씀드렸을 거예요. 주요한의 불놀이 정도까지 10년대 이광수의 무정. 그걸 가지고 골라봅시다 우리. 17년에 나온 소설인데 제가 연도를 외워라 라고는 안 했습니다. 17년 무정이라고. 하지만 10년대 이광수, 20년대는 다양한 사조, 30년대 말에 가면은 순수문학, 그 다음에 40년대는 저항문학 이렇게 설명드린 바 있었죠. 그때 늘 언급했던 게 이광수의 무정이거든요. 그걸로 풀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 게 3번 선지입니다. 4번의 의열단이야 뭐 19년 이후니까 괜찮은데 3번의 연초전매제도라는 건데 10년대 총독부가 전매사업하지 않았나요? 했습니다. 했는데 이 전매령이라고 하는 건 전매제도는 21년의 법령을 통해서 정식으로 이루어진 걸 묻는 거예요. 이런 걸 왜 냅니까?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이거 올해 작년에 7급 선지였습니다. 기출선지를 그대로 갖고 온 거거든요. 여기 기출선지이기 때문에 제가 올해 수업을 했으면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7급 기출 같은 거 같이 풀어보고 이렇게 제가 필요한 것들 체크해 드렸을 텐데 그걸 못 해가지고 이 문제는 찍어드리지 못했어요. 충분히 찍어낼 수 제가 미리 알려드릴 수 있는 문제였는데 못 해드린 게 좀 죄송하고요. 그래도 이광수의 무정을 가지고 좀 풀어내셨다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11번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는 어렵지 않았죠? 백리척은 정상기의 동국지도고요. 12번 신문왕은 틀렸으면 큰일 나고요. 13번 발해의 한국사 편입 문제도 역시 문화요소 동일하다, 온돌이라든가 이런 것들 꼭 알아두라 그랬었고요. 나머지는 뭐 그치? 14번의 문무왕 문제 조금 어려웠을래나요? 문무왕 얘기인데 제가 그런 얘기는 여러 번 강조했었죠. 660년에 백제망하고 무열왕 죽고 661년에 그 다음에 문무왕이 통일을 완수한다. 그래서 1번 선지 가능하죠? 2번 선지 가능합니다. 3번도 복시는 백제 부흥운동의 대표적인 세력이니까 당연히 가능할 것 같은데 4번이 이게 뭐지 싶을 거예요. 4번에 지수신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흑취상제랑 같이 임존성에서 활동하던 인물이에요. 그러다가 흑취상제가 이제 항복을 하고 나서 점령을 나가면서 망명했던 그런 인물인데 지수진이라는 인물을 알아서 풀어야 되는 문제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1, 2, 3번 선지가 통일 과정에서 나왔던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지수신이라는 인물이 끝까지 항복을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투항을 했는지 그런 걸 가지고 좀 풀어보라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임존성의 흑취상지가 투항을 해가지고 당의 장군 된 거 말씀드렸었죠. 당나라 가서 관리 지내고 그랬다고. 그런 맥락을 통해서 조금 유추하는 게 좋지 않을까. 지수신은 투항을 하지 아니하고요. 고구려로 달아났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 이거는 제 생각인데 흑취상지를 통해 가지고 항복했다를 내려다가
흑지상지가 아닌 수상한 인물로 바꿔 저 끝까지 싸웠던 인물로 바꿔가지고 조금 어렵게 내보자 하는 문제로 낸 게 아닌가 싶어요. 출제위원이 약 올리려고. 그러니까 14번은 약이 오르는 문제가 틀림없습니다. 15번 보안에는 제가 뭐 이 똑같은 법령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한 적이 있었죠. 하프였나요? 요 14번의 그 보안의 규정을 가지고 냈더니 여러분들이 이걸로 보안의 줄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서 물어봤던 기억까지 납니다. 창무지 개관과 관련된 보안의 강령인데요. 그걸 보고서 보안의 힘을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사료입니다. 정답은 그리하여 몇 번이에요? 3번이 되는 건가요? 1번은 우리가 만든 종로 직조사 같은 거. 해설지 보세요. 설명 다 드렸으니까요. 2번은 동척 같은 게 있을 것 같고요. 16번 성리학 문제인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거 어려워요. 어려운데 각 내용 중에 선택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힌트를 잡으셔야 됩니다. 기억 같은 경우는요. 기를 중시하고 그럼 주기론이에요. 그리고 경장을 강조했다는 거는요. 개혁을 강조한 인물입니다. 기를 바탕으로 개혁을 시도한 인물이다 그러면은 이예요. 그렇죠. 니은은 역시 마찬가지 기를 중심으로 한 인물인데 그 앞에 문구가 딱 그분에 대한 설명이죠. 기를 중심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기를 인정했던 인물 누구예요? 서경덕입니다. 뒤에 나오는 태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양반이 우주의 기를 그렇게 표현했던 것인데 이건 제가 설명드린 적은 없습니다. 설명드린 없습니다만 그 선지 앞에 부분을 보고서 서경덕임을 유추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디귿은 사칠논쟁, 사단칠전 논쟁이죠. 왜 이왕이 나이 어린 고봉 기대승과 논쟁 벌였다고 했던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을 골라내시면 되겠고요. 리을이야 뭐 중종 때 조광조 아니겠습니까? 향약을 보급했던 거. 그렇다면은 중종 때 조광조가 맨 앞에 올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수업하면서 늘 농담삼아 돈에 써있다 그러면서 이왕은 1501년생, 이인은 1536년생, 서경덕은 1489년생 그러면서 서경덕이 주기론의 선구자로 이왕보다 앞서고 그 다음에 이왕, 그 다음에 이이라고. 이거 이제 제가 농담처럼 드린 말씀이지만 그게 학맥의 순서거든요. 그렇게 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들인데 이렇게 네 사람을 물어볼 줄은 몰랐어요. 특히 서경덕과 이왕과 이이를 선지 하나씩 주고서 순서대로 풀어봐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잡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7번은 이건 풀었어야 될 것 같은데 영단주택 설명드렸었는데 언제 했지? 아마도 그거 같아요. 월간 김정현? 거긴가? 영단주택이라고 하는 게 일본이 전시체제하에서 우리나라 노동자들에게 제공했던 서민주택입니다. 일찍이 서민주택이기 때문에 이걸 부유층이 만든 한옥을 개량한 주택이 아니에요. 일본이 보급한 거거든요. 나머지 1, 2, 3번 선지 전부 다 여러 번 강조한 내용입니다. 토막집은 토막토막 아니다 뭐 그러면서 했었고 그 다음에 별건곤에 나와 있는 그 모던걸 모던보이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몸빼 국민복이야 다 아는 내용일 것이고 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18번에 가는 한일협정이죠. 그죠? 이것도 똑같은 사료가 아마 우리 독사에 있나? 나는 브라운 각서고요. 브라운 각서 얘기하면서 AID 차관까지 설명드린 적 있을 겁니다. 이건 이런 겁니다. 뭐 이러면서 자 가와 나는 한일협정과 브라운 각서니까 65년과 6년 사이에요. 경부속도로는 모르면 간첩 그 다음에 수출 자유무역지구 익산 지금의 익산 그때 1위라 그랬죠. 1위와 마산은 60년대 말에 건설돼서 70년부터 열린다 그랬었어요. 그죠? 우리 인프라 구축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거 아닐 거고 그 다음에 비료 유엔 지원으로 비료받았다 그러면 이거는 50년대죠. 뭐 그치? 원주경제니까 운크라 기억나요? 국제연합에서 우리 한국 재건단 만들어가지고 UNKRA라고 운크라 거기서 지원한 돈을 받아가지고 만들었던 여러가지 공장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비료 공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울산 정유공장은 제가 설명드린 적 없고요. 저도 몰랐어요. 이거 하나 남는데 이게 64년부터 가동이 됐답니다. 이게 아마도 정답인 것 같은데 나머지 선지를 골라내고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 같아요. 19번 고려의 진화 저도 몰라요. 모르는 인물인데 자료를 보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송은 이미 기울고 북쪽 오랑캐가 아직 잠자고 있다. 이게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송이 이미 기울어서 밀려난 거거든요.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금한테 밀려난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아직 북방의 오랑캐인 몽골이 내려오기 전이니까 무신집권기가 아닐까 하고 풀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여기서 3번에 있는 이승이라든가 삼국유사의 일현은 다 원간섭기거든요. 그러니까 북방의 오랑캐가 잠자고 있는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김부식은 문벌기족이 있기 때문에 송이 이미 기울인 때가 아닙니다. 따라서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아마도 이규보의 동명한편 때가 아닐까 싶은 거죠. 이거 문제 푸는 요령이죠. 이게 유추해서 풀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규보의 동명한편을 묻고 있고요. 목이 잠겨서 죄송합니다. 말을 오래 못해요.
그러니까 1번하고 3, 4번 좀 걸러내시고 이건 시기 문제로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진화가 아니라 시기 문제로. 송은 이미 기울고 몽골이 내려오기 전. 그러면 송이 기울기 전인 김부시가 안 되고 몽골이 내려온 다음인 재앙운기 삼국유사 안 되고. 오케이 2번 이렇게. 20번 표회록 저 설명드린 적 없습니다만 나머지 열하일기 그 다음에 서유견문 해동제국기로 순서 잡으시면 됩니다. 해동제국기 성종 때 그 다음에 열하일기는 언제입니까? 정조 때 박지원이었죠. 그 다음에 서유견문은 유길준의 책으로 갑신정변 이후에 쓰기 시작해서 1895년에 간행되었다 그랬을 겁니다. 표회록은 성종 때 책이랍니다. 해동제국기보다는 약간 뒤에 책이죠. 해동제국기는 세종의 명으로 쓰기 시작했으니까 성종 초반에 만든 책이고요. 그렇게 해서 해동제국기, 표회록, 열하일기, 서유견문 잡으면 되겠네요. 이 정도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려운 문제가 군데군데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늘 강조드린 게 뭡니까? 유추할 수 있는 능력. 제발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문제를 풀 때 요거 제껴내고 순서 같은 거 유추하는 능력들 좀 키우셔야 된다고. 문제를 많이 풀면서 이런 걸 터득하셔야 돼요. 이번 국가직에 합격했다면 축하드리고요. 그런 분들 아마 안 보시겠지만 여기 실패하신 분들은 지방직 대비하시면서 그물망이라든가 제가 했던 봉투라든가 뭐 다양한 문제, 다른 선생님들 문제도 많이 풀어보세요. 풀어보시면서 문제 푸는 요령들을 좀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함께 풀어드리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점 정말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런 문제 푸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싶은 생각이 저도 들었어요. 본격 해설 강의, 해설지는 따로 제가 카페에 올려드릴 거고요. 해설 강의는 나중에 다시 한번 정식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하도 멘붕인 것 같아서 문자들 자꾸 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일단 가볍게나마 이걸로 찍어드리는 거예요. 네, 그럼 나중에 다시 또 봬요.